문제는 그거였어요. 클러치 조작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벽이 이만한 벽이 있어요. 그냥 가면서 옆으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한테 이런 가죽 자켓을 입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언제부터 탔는지 이게 궁금해요. 오토바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동차로 먼저 살짝만 가볼게요. 딥하게 빠지면 그럼 오늘 뭐 한 10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제 저는 고3 때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을 때 바로 운전면허증 땄어요. 일종 보통. 오토바이가 몇 cc까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오알못, 엔진 소리, 웅!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종 보통은 124cc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시에 이제 20살 때 제가 수영 강사로 일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겠다. 아마 당시 뭐 로드윈 125 또는 티투스 125라는 모델을 탔을 거예요. 샀어요, 실제로.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옹달로 이제 오토바이를 내려받았어요. 문제는 그거였어요. 오토바이를 내가 사긴 샀으나 이 클러치 조작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뭐 오토바이로 폭주를 뛰어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그 흔한 배달 오토바이 CT라고 많이 하는데 그것도 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탈 줄 아는 친구한테 바로 이제 속성 강의를 들었어. 기어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며 클러치의 용도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운전면허증 있으면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엔 몰랐습니다. 친구한테 1시간 정도 배우고 오 나 이제 알 것 같아 해가지고 친구한테 빠이빠이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체육관 그 도로에서 자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클러치 하는 거야. 시동 안 꺼먹는 것만으로도 막 신이 나. 시속은 10km. 거기 코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꺾이는 코너바래요. 근데 이 기어를 올리는 법만 배웠지 내리는 법을 안 배운 거야. 기어를 올리면서 이제 다다다다다 올라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제 내리막이잖아? 기어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도 몰라.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 막 모든 기억이 안 나면서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 코너라서 꺾이거든요. 벽이 이만한 벽이 있어요. 그냥 가면서 옆으로 그대로 받아버린 거야. 해가지고 탕 했는데 이제 기절한 건 아닙니다. 딱 눈 뜨니까 이제 오토바이 시동 걸린 상태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 와중에도 웃겼던 게 뭐냐면은 아프고 막 정신없고 한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터질까봐 허당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계속 오토바이가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뭐 터지는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시동 끄고 올렸어요. 그 뒤로 바로 그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반나절도 못 타보고 너무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오토바이가 뭔가 아 이거는 클러치는 도저히 안 된다 스쿠터로 가자 해서 이제 킴코 125라는 작은 소형 스쿠터인데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 충분하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CC도 낮고 운전하기 편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정말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뭐 해봤자 사실 한 5, 6개월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스쿠터를 정말 잘 탔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진 유일한 게 이제 그 스쿠터 오토바이 하나뿐이야. 택시 타고 다닐 돈도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타고 다니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오잖아? 그냥 비를 맞고 가. 그런 거 없지. UT 되기 전이었지만서도 원래 날 것 그 자체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앞만 잘 보면 돼. 사계절을 얼핏 보낸 거 보니까 꽤 탄 거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도 알게 된 건데 그 정도로 이제 뽕을 뽑고 팔고 나서 서울에 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서울 수영강사 시절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보일러 생활. 그 돈이 어딨니? 근데 또 이동수단은 또 갖고 싶어. 근데 또 클러치는 안 돼. 클러치에 대한 로망은 있는데 맨 첫 오토바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돼.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진 내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아본 게 DNA12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네이키드 모델처럼 생겼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F 포지션, R 포지션 이러거든요. 네이키드가 F 포지션이야. F 이렇게 서서 탈 수 있는 편안한 포지션을 말하는 거고 R 포지션 사람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샀던 DNA125 같은 경우에는 F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바이크였어요. 당시에도.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멸종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와서 춘천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도전을 많이 한 것 같네. 어린 나이부터. 지금에서 말하자면 저기 그 동대문구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몬디알 파가니 125라는 약간 클래식에 또 한참 빠졌어서 클래식 바이크를 찾아보던 중에 그거 알잖아, 관종기. 평범한 건 싫어. 난 약간 특별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몬디알 파가니 125라는 특별한 디자인을 사서 이제 처음으로 클러치를 하는데 클러치도 이제 어디서 배웠냐? 파가니 125를 사러 갔을 때 현장에서 그 판매자분한테 배웠어요. 주차장에서 몇 번 타다타다 해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도로로 가가지고 몇십 킬로를 끌고 왔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저속으로 이제 그렇다고 10-20km면 엄청난 민폐지만 완전 이제 한 60km, 70km 이런 국도 타면서 이제 따라라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이제 클러치 세계에 좀 입문을 하게 됐는데 클러치 당연히 이제 조작법이 익숙해졌겠죠. 슬슬 이제 오토바이가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럴 경우에 이제 CC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이제 125cc 이상이 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은 이종소형이라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리미티드가 없어. 근데 그만큼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당일날 신청해가지고 완전 FM으로 그냥 삑 떨어지셨습니다. 삑 떨어지셨습니다. 약간 이런 거. 확률이 진짜 뭐 한 40%도 안 된대요. 그런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학원이 또 있어요. 99%의 확률로 통과해요. 계속 막 하루에 막 8시간씩 그 코스를 탄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겠냐고. 심지어 내가 연습하던 오토바이로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야. 내가 계속 훈련했던 코스에서. 그러니까 99%인데 단점. 학원비가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격이 급해. 당장 해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지금 기변병 와서 미쳐. 지금 몬디얼 파간이 쳐다도 보기가 싫어요. 학원? 그리고 비용도 비싸. 사실은 오토바이가 더 비싼데 그 학원비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면허 시험장 가서 바로 본다. 그냥 바로 가기 전에 센동이라는 제 UT 동기생이 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갖고 있었어요. 센동네 집 주차장에서 라인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가장 어렵다는 그 기역자 코스가 있어요. 보통 거기서 90% 이상은 다 떨어져요. 전날에 그걸 막 해보면서 1시간, 2시간 정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성공을 못한 거야. 다음날 갔을 때 그 제가 다뤄야 되는 오토바이는 250cc짜리예요. 그리고 엄청 빵이 커. 그게 왜 난이도가 높냐면 그 오토바이를 써서 그래. 나 같은 초보자들은 이게 눕는 게 무섭단 말이야. 샌동이 알려준 이제 포인트가 있었어. 야, 그냥 한 대 맞고 시작한다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냥 한 번 줄게라는 생각으로 나 코스 이탈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 시작했어. 그냥 타라라라라 이제 반클러치 잡면서 다다다닥 하고 첫 번째 기역자 나 코스 이탈 하면서 가는데 삐소리가 안 나. 이제 그때부터 막 그 너무 흥분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았잖아, 기억자가. 거기서 내가 이제 너무 막 신나고 막 긴장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그래갖고 탁 하는데 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끝났했는데 내가 진짜 거기서 이렇게 기울어진 바이크를 힘으로 끄집어 올렸어.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바퀴가 한 번 선을 지나면은 삐소리 한 번이야. 근데 보통은 그 뒷바퀴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실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미 두 번째 코너바를 꺾을 때 삐 한 번 했어. 근데 내가 진짜 너무 통과하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힘으로 이렇게 세운 거야.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는 거에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아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 이랬대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힘으로 세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영상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로 제가 이악물면서 막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세웠단 말이에요. 에? 무용담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인증한 이종 소형을 가진 남자로서 이제 재탄생하게 돼서 몇 cc짜리 오토바이 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루트는 125cc 갔다가 바로 350을 추천해요. 저도 350을 갈까 하다가 아니 나는 내 스타일 너무 잘 알아. 300 가잖아. 2주도 못 가. 그렇다고 500, 600 아니 800으로 간다. MT09라는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빠따가 좋기로 유명해요. 빠따가 뭐냐면 순간 힘, 그러니까 토크. 저속에서 한 번에 이렇게 빡 치고 나가는 이런 빠따가 좋다라고 소문이 난 MT09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타고 있고요. 최근에 짱재형님 컨텐츠에 나가게 됐는데 기변병이 와버렸어. 탄학 오토바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옛날 뭐 수령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라 해야 되나? 그 후레쉬맨 이런 애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스포츠가 아니고 조금 거친 막 산악을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오토바이 지금 꽂혀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중고장터가 여름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겨울 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말씀하신 산악 바이크잖아요. 지금은 그게 드림 바이크. 지금은 뭐 드림바이크라기보단 가장 갖고 싶은 바이크고 사실 저의 드림바이크는 따로 있습니다. 두가티. 그리고 두가티에 대한 제 로망이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 R 포지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영화 보면은 이렇게 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저는 영화 비트에 나오고. 그쵸, 뭐 비트가 됐던 너무 옛날 사람인데. 나도 비트 이야기. 존이 그런 데서 진짜 섹시하게 타고 나오는 게 이제 R차인데 R차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너무 비싸. 오토바이 하나가 4천만 원이야. 4천원이요? 새 걸로 하면 오토바이 4천. 차값이 몇일까? 차보다 비싸지. 내 차보다 비싸 지금.
어찌됐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이런 인터넷 세계에서라도 내 취향을 알아보고 만족하기 위해서 내 취향이 과연 뭘까? 나의 이상형 바이크는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갈 거예요. BMW 스천R 대 야마하의 R1인데 이런 야마하 R1 같은 게 알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천R 같은 포지션 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F 포지션. 바로 낭만 R1 가야죠. 아 뭐야? 이거 바로 나왔는데? 굉장히 앞이 날카롭고 굴곡이 명확하죠? 그냥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아니야. 빡빡빡 이거잖아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선택해주고요. 오. 잠시만 이거 약간 조금 GS 대 S750인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이 밑에 지금 이런 뾰족한 거 있죠. 저는 약간 뾰족한 거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라인이 지금 이 엔진통에서부터 굉장히 굴곡 져 있다가 여기 뒤에 이 리어 시트가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빡 다이나믹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가 이게 없으면 좀 심심했을 수 있지만 밑에도 땅으로 찔러줄게. 이걸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 잘못됐어요. 오토바이의 끝판왕이 붙어버렸네요. 지금 생긴 거 보세요. 이게 오토바이입니까? 뭐 범블비입니까? 트랜스포머입니까? 자동차도 스포츠카, 슈퍼카, 하이퍼카가 있듯이 오토바이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지금 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슈퍼카 위에, 람보르기니 위에 있는 게 하이퍼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제트기랑 붙습니다. 붙을 애가 없어서 제트기랑 붙어요. 포지션 차이가 좀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약간 F 대 R 느낌이죠? R에 대한 로망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너무 끝판왕들끼리 붙어서 Z1000 대 Z1000 SX인데 근데 지금 이 R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애매해. 이런 좀 플라스틱도 살짝 멋대가리가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힘이 느껴지죠? 막 아주 잔뜩 성이 난 사막이잖아 지금. 그 다음 머플러 방금 보여 이거? 머플러? 두 발? 오토바이가 이제 저런 디자인이 있어버리면 환장하는 거지. 자, 대망의 결승전인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BMW가 좀 아쉬워요. 반면에 Z1000 보세요. 블랙.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타버리면 되는 거잖아. Z1000. 이 Z1000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발로 돼 있는 머플러거든요. 근데 이게 머플러마다 다 소리가 달라요. 아크라포빅과 요시무라 SC 프로젝트라는 건데 비교를 해서 제 스타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SC는 엄청 고음으로 알고 있어요. 요시무라가 약간 아주 중후하게 깔려주는, 아크라포빅이 그 중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크라입니다. 여기서 요시무라 넘어갑니다. 이거 약간 내가 항상 그 흉내 내는 거 아니야? 웅웅웅. SC 이 소리 말고 말했던 이 소리 한번 들려줘 볼게. 목 아파. SC 성대모사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말한 이 소리가 어떤 머플러 소리인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일제 정말 오토바이를 모를 때부터, 물론 지금도 오토바이를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들을 간략하게 말씀해드렸는데,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많은 라이더분들이 움직이시고 여기저기 뭐 투어링 다니시고 할 텐데 모두 안전운전,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고요. 이 재미, 뭐 스릴도 좋지만 그것보다 내 생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안라하시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여름, 행복한 시즌 되세요. 지금까지 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토바이 진짜 안 보고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고 카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잠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 잠복을 한다 하거든요. 마치 뭐 주식을 보듯이. 아니 사실 뭐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 바꾸지. 저 지금도 만족해. 나한테 과분한 오토바이 MT09 진짜 명차. 집 가자!